안녕하세요. 저마늄 다이옥사이드를 LATP에 도핑했을 때 이온이 컨덕티비티와 그 외 옥사이드 고체 전해질 재료의 도펀트에 대한 실험이라는 주제로 킥스에 참가한 전자재료공학과 신원호 교수님 연구실팀 발표자 장은영입니다. 발표는 챕터 1의 인트로덕션에서 왜 고체 전해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 기존의 액체 전해질과 비교했을 때 고체 전해질이 가지는 장점과 LAT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 2와 3에서는 본 실험이 진행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다루고, 마지막으로 챕터 4에서 저희의 최종 결론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고체 전해질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 자동차나 대부분의 전자기기 산업에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은 이온 전도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온도 변화로 인한 부피 팽창이나 외부 충격에 취약하여 안정성 문제가 꾸준히 대두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체 전해질입니다.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더욱 단단하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에 비해 현재 이온 전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온 전도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학적 안정성과 성능이 우수한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인 LATP를 합성해 보았고, 이후 순수한 LATP보다 향상된 이온 전도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 도펀트들을 첨가해 보았습니다. 도핑함으로써 이온 전도도가 향상될 수 있는 원리는 본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는 순수 LATP의 결정 구조에서 이 도핑하면은 도펀트에 의해 격자 왜곡이 일어나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리튬 이온의 채널이 더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먼저 순수 LATP를 제작한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 약론적 비를 고려하여 위의 이 메테리얼들을 웨이닝하여 분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LATP 분말에 지르코니아 볼과 고순도의 에탄올을 넣고 200rpm으로 24시간 동안 볼밀링을 해준 후 볼밀링된 파우더를 교반기에 돌려 에탄올을 증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진공 오븐에 24시간 동안 넣어서 건조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시킨 분말을 이 크루시블에 넣어서 1000도에서 6시간 동안 칼시네이션 해주고 1.2g의 파우더로 소분하여 펠렛 형태로 만들기 위해 프레스를 가해줬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펠렛을 1100도에서 5시간 동안 신터링 시켜서 최종적으로 퓨리티 LATP를 제작했습니다. 순수 LATP의 도펀트를 첨가한 실험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LATP 제작 과정의 웨이닝 단계에서 도펀트의 분말을 함께 첨가해주고 나머지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순수 LATP와 도펀트가 합성된 펠렛을 제작하고 난 후에는 EIS를 위해 펠렛에 AU를 증탁하였고 EIS를 통해 이온 전도도가 가장 좋게 나온 도펀트를 찾은 후에는 XID와 SEM 분석을 통해서 특정 고체 전해질의 구조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도핑한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 결과와 그에 따른 저희의 분석과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ATP에 저마늄 다이옥사이드를 첨가한 결과입니다. 저마늄 다이옥사이드를 도펀트로 첨가한 LATP의 상대 밀도는 기존의 퓨리티한 LATP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웨이트 퍼센트와 8웨이트 퍼센트가 첨가된 경우가 순수한 LATP보다 이온 전도도 값이 약 2.5배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온 전도도가 증가한 이유로서 저희는 기존의 LATP 모상의 격자에 저마늄 다이옥사이드가 치환이 되었고, 그 치환이 되면서 그레인 바운더리의 크기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탈륨 펜트옥사이드를 첨가한 결과입니다. 순수 LATP보다 상대 밀도와 이온 전도도가 모두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탄탈륨 펜트옥사이드를 도펀트로 사용한 레퍼런스의 실험과 다르게 모상의 탄탈륨의 양을 줄여서 그 줄인 만큼 도핑한 것이 아니라 모상의 LATP에 도펀트를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도펀트가 기존 LATP의 모상과 치환되는 양도 있지만 디펙트로서도 작용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온 전도도가 기본 LATP보다 감소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다음은 란타넘 옥사이드의 도핑한 결과입니다. 란타넘 옥사이드를 첨가할수록 이온 전도도와 상대 밀도는 점점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존 LATP 모상의 격자에 란타넘 옥사이드가 치환되지 못하여 불순물로서 그리고 저항 성분으로서 작용하였거나
아니면은 란타늄 옥사이드는 소결 시간에 상당 부분 의존하기 때문에 긴 소결 시간으로 인한 입자의 균열이 낮은 이온 전도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추후에 XRD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보론 트라이옥사이드를 첨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LATP보다 모두 낮은 이온 전도도와 밀도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LATP 외에 최근 좋은 고체 전해질로 평가받는 것 중 하나인 LAGP의 보론 트라이옥사이드를 도펀트로 첨가한 논문을 읽어본 결과 보론 트라이옥사이드를 0.2 웨이트 퍼센트만큼 첨가한 소결체가 가장 좋은 이온 전도도가 나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록 모상에 들어간 주요 물질이나 제조 방법은 다르지만 유사하게 이번 실험에서 보론 트라이옥사이드의 중량을 너무 많이 첨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이온 전도도가 기본 모상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를 통해 도펀트의 첨가량을 줄이면 더 나은 이온 전도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LATP에 이트륨 옥사이드를 첨가한 경우입니다. 보론 트라이옥사이드와 마찬가지로 LATP보다 모두 좋지 않은 특성을 가졌고 밀도 역시 뚜렷한 경량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또한 1웨이트 퍼센트와 8웨이트 퍼센트는 기본 모상에 비해 상대 밀도가 크고 2웨이트 퍼센트와 4웨이트 퍼센트는 상대 밀도가 낮은 결과가 관측이 됐는데 이렇게 일정한 경향이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을 보면 실험 중 펠렛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트륨 옥사이드를 첨가한 실험은 다시 한번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LATP에 몰리브덴을 도펀트로 넣은 실험 결과입니다. 도펀트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온 전도도가 높아지지만 4웨이트 퍼센트까지는 기본 모상보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밀도 또한 기본 모상보다 낮은 값을 가지는데 그 이유로 몰리브덴은 산화가 쉽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 환경이 진공 상태 또는 비활성 상태가 아니라 일반 대기였다는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몰리브덴은 관리하기 힘들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LATP의 도펀트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도펀트를 사용한 실험 중 저마늄 옥사이드를 첨가했을 때 이온 전도도가 가장 향상되었기 때문에 저마늄 옥사이드가 합성된 소결체에 XRD를 찍어봤습니다. 그 결과 저마늄 옥사이드를 도펀트로 한 전해질 모두 모상인 LATP의 피크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ATP는 나시콘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저마늄 옥사이드를 도핑한 전해질도 나시콘 타입을 유지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저마늄 4 플러스 이온이 LATP 격자에 통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셈을 통해 저마늄 다이옥사이드에 따른 결정 입자를 살펴보면 저마늄 다이옥사이드의 함량이 점점 증가할수록 기공이 줄어들고 입자의 크기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늄 다이옥사이드의 함량이 4웨이트 퍼센트 이후 그리고 8웨이트 퍼센트부터는 입자의 크기가 다시 증가하고 기공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면 방향으로 찍은 셈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앞선 결과와 똑같이 저마늄 다이옥사이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과 입자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함량이 8웨이트 퍼센트부터는 다시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고 기공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펀트 함량이 증가할수록 초반에는 입자의 경계가 뚜렷하다가 점점 경계의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게 되고 8웨이트 퍼센트부터는 다시 입자의 경계가 4웨이트 퍼센트보다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공의 수, 입자의 크기, 그리고 입자의 경계 모두 이온 전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본 슬라이드에 나타난 셈에서 관찰된 특징은 그대로 이온 전도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EIS를 통해 얻은 이온 전도도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마늄 다이옥사이드를 4웨이트 퍼센트 추가한 전해질의 임피던스 값이 가장 작게 측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웨이트 퍼센트의 이온 전도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고 앞에서 셈을 통해 전해질 내부를 관찰했을 때 4웨이트 퍼센트에서 기공의 수도 가장 적고 입자의 경계도 가장 불분명하게 보였는데 이러한 특징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컨클루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저마늄 다이옥사이드를 도펀트로 한 소결체 이온 전도도가 가장 좋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저마늄 다이옥사이드 함량에 따른 LATP의 이온 전도도와 입자 구조에 관한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저마늄 다이옥사이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공의 수와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고 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지만 8웨이트%부터는 다시 기공의 수와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고 입자의 경계도 이전의 4웨이트%보다는 선명해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온 전도도의 결과로 반영되어 LATP의 저마늄 다이옥사이드를 4웨이트% 첨가한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가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